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여행자 수지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지금 밴쿠버는 여름이 한창인데요. 올해 비행 교육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PPL을 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비행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PPL을 따고 나면 한 80시간 정도의 토탈 타임을 쌓으실 텐데요. 이제 CPL을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야겠죠? CPL을 따는 데는 총 200시간의 토탈 타임이 필요해요. 그러면 80시간에서 이 200시간까지 가능하면 아주 영리하고 똑부러지게 시간을 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PPL 따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CPL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조금 더 좋은 설명을 위해서 제 학생 중에 한 명의 로그북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200시간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현재까지 쌓은 시간을 한번 빼줍니다. 지금 제 학생의 경우에는 토탈 타임은 80.8시간을 가지고 있고, 듀얼 타임은 62.6시간을 가지고 있고, 솔로 타임은 18.0시간, 그리고 솔로 크로스 컨트리 타임은 5.3시간,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타임은 총 5.4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200시간에서 지금까지 총 탄 80.8시간을 빼줍니다. 그럼 119.2시간이 남죠. 그럼 이 119.2시간을 어떻게 쌓을 거냐? 가장 먼저 65시간을 빼줘요. 이 65시간은 CPL 교육에 필요한 그 교육 시간이에요. 65시간 중에 35시간은 듀얼 타임, 그리고 30시간은 솔로 타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54.2시간이 남죠? 54.2시간에서 이제 25시간을 빼줍니다. 이 25시간은요, 나이트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에 쓰여질 거예요. 이 나이트 크로스 픽 타임이 왜 중요하느냐? CPL 자격 조건에는 없죠. 하지만 ATPL에 필요한 자격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가장 쌓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타임 빌딩을 할 때 꼭 쌓아주는 게 좋습니다. 제 남자친구 테런스 같은 경우에는 2000시간이나 쌓았는데도 이 나이트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 2000시간을 쌓고 나서 ATPL을 쌓으려고 할 때 비행기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 시간을 더 쌓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리 쌓아두는 게 아무래도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난 나머지 시간 29.2시간은요. 나머지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 데이 타임을 사용하는 데 쓰여집니다. 나중에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따려면요, 기본적으로 100시간의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가능하면 그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을 쌓는 데 사용을 하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시간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계획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65시간의 CPL 교육을 받는데 쓰이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65시간 중에서요, 35시간은요, 듀얼 교육을 하는데 쓰여요. 이 35시간 중에서 20시간은 인스트루먼트 타임을 쌓는 데 쓰이고요, 5시간은 라이트 레이팅을 쌓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시간 정도는 플라이트 테스트 프랩을 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30시간의 솔로 타임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은 나이트 레이팅이고, 그리고 나머지 25시간은 플라이 테스트 프랩이 될 수도 있고 크로스 컨트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CPL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인 300 나우티컬 마일 크로스 컨트리 트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CPL 따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트 레이팅을 따는 거,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타임을 쌓는 거, 그리고 플라이트 테스트 프랩을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타임 빌딩을 하는데 크로스 컨트리 나이트과 데이 타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마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완전 7, 8월 이런 여름이라고 하면 밤 나이트 레이팅을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스트루먼트 타임을 먼저 쌓으라고, 그리고 데이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을 많이 쌓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9월, 10월 이렇게 이때쯤에 PPL을 따 하신다면 나이트 레이팅을 바로 따셔가지고 나이트 타임 빌딩을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날씨가 좋으면, 특히 밴쿠버 지역은 날씨가 좋으면 데이 타임에 비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플라이트 테스트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해가 빨리 지고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하면 인스트루먼트 타임과 그리고 나이트 레이팅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200시간이 꼭 있어야 여러분이 플라이트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PL 테스트는 150시간만 있으면 바로 플라이트 테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스트루먼트건 나이트 레이팅이건 어떤 식으로든 150시간을 먼저 쌓으셔가지고 비행 시험을 먼저 통과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50시간을 좀 여유롭게 타임 빌딩을 하시거나 나이트 크로스 컨트리 타임을 쌓으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나 아니면 멀티 레이팅을 쌓는데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스트루먼트 타임을 쌓을 때 시뮬레이터 안에서 비행을 얼마 정도 쌓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또한 그랬고, 이제 조금 비행 교육의 비용을 아끼고자 시뮬레이터를 많이 탔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이게 레주메를 내거나 할 때 이때 이 시뮬레이터 타임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행기 안에서 쌓은 시간만 이 레주메를 낼 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안에서 쌓는 시간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돈을 약간 절약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픽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PPL 따고 나서 CPL 200시간 어떻게 똑똑하게 쌓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65시간은 CPL 비행 교육을 위해서 남겨두고, 두 번째 나머지 시간은 총 100시간의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을 쌓고, 세 번째 그 중에서 25시간은 꼭 나이트 크로스 컨트리 픽 타임을 쌓고, 네 번째 150시간이 됐을 때 플라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시뮬레이터 안에서 쌓는 인스트루먼트 타임은 나중에 레주메를 쌓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다섯 가지로 예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비행 교육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다면 밑에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비행 교육과 그리고 비행기에 관련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